특수상대성 이론 쪽이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 번만 이해만 잘 해놓으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내 설명 들으면서 뭔 개소리지 싶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경우도 있을 건데 잘 한번 우리는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일반상대성 이론 두 가지를 다 배웠는데 일반은 빠져나가고 우리는 특수만 배우게 돼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상대속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대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속도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 있어. 이 상대속도는 우리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문제들과 엮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상대속도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상대적인 속도야. 상대적인 속도. 자,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는데 A는 오른쪽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B는 왼쪽으로 4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럼 B가 봤을 때 A는 속도가 몇일까요? 그렇지? 7이죠. 7. 만약에 이번엔 C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그래 오른쪽으로 얘가 이번엔 2m/s 그래. 그러면은 C가 봤을 때 A는 오른쪽으로 몇으로 움직여? 1로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이게 뭐야? 상대적인 속도란 얘기지. 상대적인 속도. 서로 상대 속도야. 여기서 우리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본다면은 B는 A를 봤을 때 A는 플러스 7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겠지. 왜? B는 지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있을 거니까. 그럼 A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7로 움직이고 있겠죠. 마이너스 7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겠네. 그럼 C가 봤을 때 A는 뭐야? 플러스. C가 봤을 때 A는 A가 오른쪽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A가 봤을 때 C는 왼쪽으로 1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더 빨리 움직이고 얘는 천천히 움직일 거니까. 그치? 아, 6이 상대속도야? 간단하지?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누가 누구를 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A가 B를 본다 라고 하는 거는 VAB로 우리는 나타내요. VAB. A가 B를 본다. 요거를 책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지? A가 본 B의 상대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로 밑에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국어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문제에서 뭐에 대한 B의 속도다 그러면은 A에 대한 B의 속도는 VAB라고 하는 거야. VAB. AB.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B에서 A를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A가 본 B의 속도. A 오른쪽 플러스였지? 그럼 B 마이너스 4 빼기 A 3 되겠죠? 마이너스 7. 아, 뒤쪽으로 7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A가 본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속도. A가 바라본 B의 속도. 다 같은 얘기야. 헷갈리지 마요. 이름 헷갈리지만 상대속도는 너무 간단하지. 근데 여기 얘만 물어보는 일은 이제 거의 없고 이제 앞에서 등가속도랑 섞어서 물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요게 상대속도다. A가 본 B의 상대속도. 밑줄 쳐놔. A가 본 B.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VAB는 VB-VA로 계산을 할 것이다. VB-VA로. 여기서 A가 관찰자가 되는 거지. 얘가 관찰자예요. 관찰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 헷갈릴 뿐.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말아주시고. 아, 요렇게 된다. 그래갖고 뭐 직선 상태. 당연히 우리는 직선 상태밖에 우리는 건들지 않을 거니까. 요게 상대속도. 상대속도는 이렇게 간단히 잠깐 나와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에 밑에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원리부터.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상대성 이론 누가 주장했지? 초천재 한 분 계시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듣다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천재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건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지금 여기 밑에 상대성 이론 실험이 있는데 마이컬슨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요. 요 실험을 원래 이제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하려고 요 실험을 한 게 아닌데 그냥 요 실험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파악을 해내거든. 그래서 그냥 요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는 거야. 이 실험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게 뭐냐면 마이컬슨과 몰리가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요 당시까지만 해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진공 상태에서도 우리 전달이 되잖아. 현재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진공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이라면은 분명히 진공 상태가 아니라 거기 안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다. 그 물질이 매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한다고 걔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우주 공간은 에테르란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공간에 에테르가 있어서 빛이 에테르를 타고 전달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이컬슨과 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 에테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할까? 라고 한번 실험을 했어.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지구도 그러면 에테르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소릴 거 아니야? 그럼 에테르도 흐름이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겠지. 입자라고 하면은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얘가 빛을 쏠 건데 지금 실험이 좀 이렇게 여기서 빛을 여기서 쏠 거예요. 빛을 쏠 건데 여기에다 거울 하나 놔두고 여기에 반투과성 거울이라 그래가지고 빛을 쐈는데 그러면 이 주변은 이제 에테르란 물질이 막 흐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흐르고 있었다면은 빛은 여기서 반사돼서 갔다가 여기서 또 반사돼서 쭉 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도달. 첫 번째 이렇게 도달을 한 번 할 거고 한 새끼는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거울을 튕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와서 도달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에테르란 물질이 있으면 타고 오르고 있으면 우리 강물도 흐르고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힘들고 내려가면 쉽고 속도 차이가 나잖아. 그것처럼 올라갔다 오는 거랑 갔다 오는 거랑 분명히 시간 차이가 존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험을 딱 해봤는데 실제 시간 차이가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동시에 도착했다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도착했다고. 동시에. 오케이? 그래서 에테르란 물질이 존재를 했으면은 얘가 여기 위에 찍고 오고 아래 찍고 하고 하는 게 시간이 다르게 시간차가 따닥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에테르란 물질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부정한 실험이 되겠지. 그래서 이 실험을 그냥 에테르는 없구나 라고 한 실험이에요. 그냥 이 실험이.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뒤에서 요거 실험 가지고 뭘 체크했냐면 에테르는 없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생각을 했어. 빛은 그러면은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되는 상황이고 빛은 빛의 속도는 언제서나 속력이 같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내요. 찾아내게 돼요. 그거는 또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요 실험은 뭐가 없다? 에테르라는 건 없다라는 실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빛은 매질 따위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실험을 보면은 에테르라고 하는 거는 19세기에 그냥 가상의 매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험으로써 에테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은 그 체크해 보면은 마이컬슨 몰리 실험 장치 예측 보면은 마지막 줄 빛 검출기 마지막 여기죠.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쳐두시고요. 근데 실험체 결과를 봤더니 동시에 도달한다. 그래서 결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실험이에요. 오른쪽에 그 에테르의 흐름과 빛의 속력을 강물로서 표현을 했어. 통량이 달라질 거니까. 올라갈 때 속력이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빨라지는 느낌이죠. 그냥 이 실험은 그냥 그 정도 실험이구나. 근데 아인슈타인은 빛은 속력이 항상 일정할 것이다라는 이 실험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내요. 참 대단하신 분이지.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실험으로 아까 얘기한 빛은 속력이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밑에 저 2번부터 볼게요. 맨 밑에 보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가정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중 실험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지. 모든 좌표기에서 봤을 때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밑줄.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여기서 빛을 쏠 거야. 우리 빛의 속력은 보통 C로 표현을 합니다. 30만 km/s죠. 3 곱하기 10의 8승 km/s인데 C 일반적으로 그냥 C로 나타내요. 얘가 봤을 때 빛 속력은 C였겠지. 근데 어떤 여기서 우주선 이쪽으로 날아가고 V라는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다가 여기서 C를 또 쐈어. 빛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V 플러스 C가 돼야 되잖아. 근데 빛의 속력은 그게 아니라고. 그냥 빛은 몇이다? C다. 속력이. 반대로 얘가 뒤로 가면서 앞으로 빛을 쐈어. 그럼 이 빛의 속력은 몇일까요? 그냥 C예요. 그냥 C. 누가 움직이고 있든 쏘면 무조건 C야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하지 않죠. 그것까지 써둘까요? 관계없이 일정하다 있는데 그 밑에다가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러니까 C보다 속도는 빨라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광속 불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성립을 했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나오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상대성 원리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관성 좌표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건 뭐냐? 관성 법칙이 작용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성 좌표계는 정지에 있으면 하나의 관성 좌표계가 형성이 돼요. 우리는 지금 정지에 있는 곳에 관성 좌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어떤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 등속도로 움직이면 그 물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속도를 알까 모를까? 우리 등속 운동은 작용하는 힘이 몇이었지? 0이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고. 그럼 여기 안에서는 관성 좌표계가 또 새롭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렇게 얘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내가 밖에 서 있어. 얘는 고정해 있지. 그럼 지금 관성 좌표계가 얘의 관성 좌표계가 하나 있고 얘의 관성 좌표계가 또 하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두 개의 좌표계가 다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관성 좌표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성 좌표계에서는 밑에 관성 법칙이 당연히 성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관성 좌표계 2번 관성 좌표계가 관찰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뭔 소리냐면은 요거예요. 우리가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는 사람이 내가 공을 던졌다 떨었다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이번엔 관성 좌표계가 여기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 좌표계에 있다고 볼게. 그럼 안에 있는 내가 던졌어. 그럼 나한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끝이었지? 나한테는 위아래로밖에 움직이지 않았어. 근데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나는 던졌는데 너네가 봤을 때는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 나한테는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너한테는 포물선으로 움직였지? 즉 이렇게 너네가 봤을 때랑 안에 있는 관성 좌표계가 달라지면 물리량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밖에 있는 사람은 저기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너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 그렇지? 서로 상대적으로 물리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관성 좌표계가 달랐을 경우에 서로 물리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하지만 물리법칙은 똑같이 성립한다. 내가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가 봤을 때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여기서의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이 성립을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봤을 땐 너네 거에서 너네가 성립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관성 좌표계가 다를 것이다. 달라도 같이 각각 다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성 원리랑 광속 불변의 법칙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뒤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넘어가서 동시성의 우리 상대성, 특수상대성 원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 먼저 우리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여기를 할 때는 이제 관성 좌표계가 다르면 항상 상대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너네가 봤을 땐 내가 움직이고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니네가 움직이는 거지. 항상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이런 걸 생각을 잘 해두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동시성,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뭐다? 상대적인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가 봤을 땐 동시에 일어났던 게 내가 봤을 땐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관성 좌표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관성 좌표계가 같을 때는 당연히 똑같겠지만 관성 좌표계가 두 개가 다르다면은 너네한테 일어난 사건, 동시 사건은 나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크게 그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여기서 빛을 쏠 거야. 빛을 팡 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양쪽까지의 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야. 여기가 얘를 비료했네. 그래서 A랑 B 지점까지 그럼 안에서 관측을 했을 때는 얘가 P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두 개가 동시에 도착하겠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때에 가면 동시에 탕 도착을 했을 거야. 이거는 누가 봤을 때?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근데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속력으로 지금 V란 속력으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의 관성좌표계와 안에 있는 관성좌표계는 일단 달라졌지?
그렇지?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얘는 움직이면서 여기 안에서 불을 땅 켰어도 동시에 도달을 했겠죠? 얘한테는 동시 사건이야 그게. 근데 밖에 있는 애가 한번 봐볼게. 자,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빛이 여기에 동시에 양쪽으로 퓨용 출발을 하겠지? 근데 우주선은 어떻게 돼? 움직이죠. 그리고 얘가 뒤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은 둘 다 앞뒤로 가는 속력은 빛의 속력은 C로 같지. 그래서 얘가 동시에 이렇게 퍼져나갈 텐데 우주선은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어디에 먼저 도착할까? B에 먼저 도착하겠죠?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B에 도착하고 조금 있다가 A에 도착해요. 누구?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무슨 얘기일까?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땐 동시에 일어났던 요 사건이 간성좌표계가 다른 경우에 봤을 때는 동시 사건이 아니라 탕탕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기하죠? 이해가 가 한 방에 이렇게? 쉽게?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아시겠죠? 아,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동시에 도착했겠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A랑 B에 동시에 도착을 했다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 있는 애가 동시에 도착을 했다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동시에 도착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얘는 언제 어디부터 도착했을 것 같아? 오, A 맞아요. 알겠어? 이렇게 잘한다고? 당연하겠죠. 왜? 빛이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 얘가 봤을 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근데 빛이 퍼져서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거는 B가 좀 더 뒤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쭉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우주선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된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밖에 있는 애가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B가 좀 더 뒤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에 도착하고 B에 도착을 하는 게 되겠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던 게 상대적이라는 거지. 상대적인 거예요. 이 비슷한 예로 밑에 있는 번개로 할 건데 일단 잠깐 위에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위에 그림은 그 얘기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경우 자, 얘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건데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경우는 맨 마지막 두 사건 A랑 B에 도달하는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죠. 밑줄 쳐두시고요.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빛이 동시에 도달했을 거야. 근데 우주선 밖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어디에 먼저 도착한다? B에 먼저 도착했죠. 사건 B가 우선적으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 그래서 밑에 결론 봐봐. 결론은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그 동시 사건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그렇죠. 밑에 있는 얘 이거 실험인데. 자, 정지에 있는 관측자 얘가 S로 했네요. 얘가 S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가 이렇게. 맘먹고 그림 잘 그려요. 대충 그린 거야. 나무가 그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안에 뭐 버스 택시를 타고 관측자 얘 안에 있는 애가 S-로 했나요? 얘는 S-로 얘는 앞쪽 속력을 V라는 속력으로 등속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랑 일단 관측자 기호는 나눠졌지. S랑 S-랑. 지금 첫 번째 밖에 있는 관측자 오케이. 얘가 봤을 때 번개가 빵 쳐갖고 번개가 여기 동시에 빵 번개가 빵 쳤대. 그럼 얘가 봤을 땐 빛이 동시에 빵 쳐갖고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한테 온 거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지? 그럼 얘가 봤을 때는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 이 사건이 이제 한 사건이. 근데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땐 그러면 이 번개는 동시에 쳤을까? 얘가 번개가 빵 친 다음에 빛이 양쪽에서 얘한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디로 움직여? 여기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디에 먼저 빛이 올까? 오른쪽에 있는 빛이 먼저 다 도달을 하겠죠?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얘가 봤을 때 동시에 빵 쳤는데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앞에서 빵빵 이렇게 치게 된다고. 동시가 아니게 되겠지. 그렇지? 반대로 이번에는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동시에 번개가 빵 쳤대요.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빵 친 다음에 빛이 이렇게 동시에 얘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빛이 어디에 먼저 쳤을까? 그렇지. 얘가 먼저 쳤다는 얘기지. 빛이 여기 빵 치고 출발하고 그 다음 빵 치고 출발을 하는데 얘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게 된 거겠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S-가 봤을 때 만약에 번개가 동시에 쳤다면은 밖에 있는 S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빛은
여기에 먼저 취재됐다라는 거지. 나당 쳤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진짜예요. 지구에 봤을 때 번개가 동시에 빵 치잖아. 인공위성에서 보게 되면 번개가 나당 쳐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인터넷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신기한 거 많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 그러면 실제 지구에서 동시에 번개가 빵 쳤었는데 우주에서 보게 되면 빠방 이렇게 쳐요. 왜? 공중요소는 속도가 움직이고 있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성 잡히기가 달라질 테니까. 아,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성좌표계, 같은 관성좌표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지. 좌표계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는 동시가 아니었었다 라는 거죠. 신기하죠? 동시성의 상대성. 재밌어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10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 동시성의 상대성은 우리는 배웠고 했고, 이번에는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시간 팽창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아까 동시성의 상대성, 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이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이라고 하죠.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흘러가는 것밖에 못 느끼게 되잖아. 우리가 같은 좌표계에서 시간 당연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겠죠? 근데 아까 좌표계가 달라지게 되면 동시사건이 아니었었잖아. 그렇다는 건 시간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겠지? 연애한테는 10년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1년으로밖에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거를 배우는 게 이제 시간 지연이라는 부분인데, 자,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 전이는 뭐냐면은, 자, 밖에 사람이 있고, 얘도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얘의 시간과 얘의 시간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관측자가 밖이었잖아. 그럼 얘가 봤을 때 안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결론부터 하자면은 안에 있는 애의 시간은 느리게 갈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게 결론이야. 그럼 얘가 왜 느리게 가는지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왜 느리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아래인 지금 책 밑에 그림 나와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 다시로 했나? L 다시. 오케이. L 다시라고 했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우주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자, 여기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빛을 쏠 거야. 그럼 여기 거울이 있어. 그럼 빛이 퓨용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를 하겠죠. 안에 있는 애가 측정하는 거를 이제 T 뭐 다시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안에 있는 애가 여기 쏴가지고 퓨용 갔다 오겠죠. 근데 빛의 속력은 몇이지? C지. 그럼 얘가 걸린 시간은 뭐 보내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서 t 다시라고 하는 거는 시간, 아니 속력은 c였고요. 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2l 다시가 되겠네요. 2l 다시가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근데 밖에 있는 애에서 봤을 때는 요 빛이 얘가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밖에 있는 애에서 봤을 때는 빛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죠? 관성좌표계가 달라졌으니까. 그럼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땐 빛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도달을 했을 거야. 그럼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t라고 하자면은 얘는 어차피 빛의 속력은 c로 똑같겠지? 우리 관속 불변의 법칙으로 빛의 속력은 c로 똑같아. 근데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면은 얘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2l이 되겠죠? 근데 우리 l 다시랑 l이랑 누가 더 길어? l이 더 크겠죠? 그럼 이 값은 누가 더 크다? 밖에 있는 이 t 값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t 값이 작다라는 얘기지. t 값이 작은 게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죠. t 값이 작은 게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한테 10년이 흘릴 동안 나한테는 1년이 흘렸대. 난 시간이 느리게 간 거야, 빠르게 간 거야? 느리게 갔죠. 너네 10년을 흘릴 동안 난 1년밖에 안 흘렀으니까 난 시간이 느리게 간 거지. 10이라고 하는 t 값, 1이라고 하는 t 값, 시간 값은 누가 더 큰 거야? 너네가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t 값이 작은 게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요런 식이 되겠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있어. 내가 우주선을 타고 댕겨. 너네한테 10년이 흘렀어. 나는 몇 년 흘렀을까? 너네가 봤을 때? 한 1년밖에 안 흘렸다고. 그럼 너네 10년, 내가 잠깐 1년 지나고 갔다 오면 너네랑 나랑 친구가 될 수도 있겠네. 조금 더 타야겠네요? 조금만 더 타면은 친구가 될 수 있겠네. 왔다 갔다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측자가 얘가 봤을 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안에 있는 놈의 시간이, 움직이는 놈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움직이고 있지.
내가 기준으로 해볼게. 내가 봤을 때는 너네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 내가 우주선 타고 있지만. 그럼 내가 봤을 땐 너네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내가 관측했을 때는. 너네가 관측했을 때는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가겠지. 너네는 정지해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가. t값은 내가 더 작아. 근데 내가 관측을 하고 싶어. 내가 너네를 볼 거야. 근데 나는 우주선을 타고 있어. 너네는 움직이고 있지? 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주선 안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측정했을 땐 너네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나 10년 갈 동안 너네는 한 1년밖에 안 지난 거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지금 무슨 소린지? 안 가지. 원래 안 가는 게 다행히 정상이야. 상대적인 값이야.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너네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우주 여행을 하다가 와서 지구에 다시 왔어. 그럼 너네 기준인 거지. 기준이. 그럼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갔겠죠? 너네가 10년 지났을 때 나는 1년밖에 안 지났어. 친구가 된다고. 근데 내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너네가 우주선을 탔어. 그때는 나는 할아버지가 돼 있고 너네는 그대로야. 기준이 내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좌표기의 기준이. 이해가십니까? 하나가 빠르면 하나는 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보통 우리는 관성 좌표계를 다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적이라 생각을 해서 누군가 느렸으면 누군가 빨라진 게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상대적이라고. 상대적. 너네가 봤을 때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갔겠지만 내가 봤을 때 너네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성좌표계의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성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문제에서 하나 읽을 때 관측자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관측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오케이? 너네가 봤을 땐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가, 내가 봤을 땐 니네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서로 욕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들려? 뭔 소리야? 이러고 있겠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관성좌표계가 달라지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 지금 증명도 우리가 냈죠. t값은 작아질 것이다. 자, 책에는 이제 우리 여기 이 안에 있는 t값을 t 고유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거든. 이 고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고유 물리량 나와 있지. 이제 상대성이라 해서 고유값이라는 걸 많이 물어볼 건데 고유 물리량은 움직이는 애에 대한 측정값이에요. 움직이는 애에 대한 측정값이야. 그러니까 내가 밖에 관측자가 얘라면은 얘가 왔을 때 고유 시간은 얘가 되는 거지. 여기 움직이는 놈의 시간이 고유값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유 시간과 얘가 측정한 시간은 항상 얘가 더 크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만약에 얘가 측정할 거야. 그럼 고유 시간이 요 밖에 있는 놈의 시간이 되겠죠. 측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자, 체크 다시 한번 봐보자면은 지금 일단 고유 시간부터 나와 있는데 고유 시간의 마지막 줄 보면은 빛시계와 같은 관성좌표계, 즉 움직이는 놈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애에 대한 측정값.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애에 대한 측정값이라는 거,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정지해 있는 애 기준인 거지. 정지해 있는 애 기준인 거지. 그래서 밑에 시간 지연 현상의 이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방금 증명한 거 쭉 얘기하고 이거 증명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근데 마지막 줄 결론 나와 있죠. t값은 t 고유값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결론. 마지막 줄 나와 있죠.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움직이는 놈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움직이는 놈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리고 얘가 앞으로 가는 요 속도 있지? 우리가 상대성이면서 보통 속도가 뭐 0.6c 이런 식으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거든. 빛의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요 L 값은 더 커지겠죠. 속도가 이 우주선의 속도가 빠르면은 그렇다는 건 뭘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팽창이 더 심해져요. t 값은 더 작아지겠지. 자, 저기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밑에다가 빠를수록 심해진다라고 써둘까요? 빠를수록 심해져요. 시간 팽창이. 거의 빛의 속도랑 거의 가깝게 움직이잖아. 그럼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거의 멈춘 걸로 보입니다. 내가 거의 빛의 속도로 지나가. 내가 1초 타고 내려오면 너네는 10년이 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공위성의 시간은 지구에서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왜? 인공위성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 하루에 진짜 몇 시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죠? 몇 초 정도는 계속 어긋나요. 시간차가.
지구는 정지해 있는 지구 기준으로 하면 지구는 정지해 있고 인공위성 움직이고 있잖아. 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공위성의 시간이 조금씩 변화가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은 리셋 항상 합니다. 지구의 시간으로 맞추려고. 신기? 반기? 아무튼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는 거 이해가? 지금 이해가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책에 안 써있나? 아까 얘기한 거 중요한 거 관찰자 관측자죠.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값은. 관측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관측자가 누구인지부터 꼭 보셔야 돼요. 옆에 어디다 써놔. 관측자를 꼭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관측자에 따라서 관측자가 누군지. 관찰자 중요합니다. 관찰자. 이따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지 여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알려줄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시간은 느리게 가요. 어우 재밌죠? 이게 뭐야? 아인슈타인이 아까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걸로 생각해낸 거예요. 이 이론을. 대단하지? 넘어가서 자 그다음 마지막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값을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보면은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이는 애가 봤을 때 길이가 수축돼서 보이는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 움직이는 놈의 t 값은 작아졌지. l 값도 길이 값도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둘 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둘 다 줄어요. 근데 시간은 t 값이 작은 게 느리게 갔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길이는 작아지면 그냥 수축된 게 수축된 거겠지. 자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A라는 행성이 있고 B라는 행성이 있고요. 여기 우주선이 여기서 여기로 날아가고 있어. 퓨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 이 행성까지의 거리, 밖에서 본 관측자의 거리가 지금 요만큼의 거리가 있겠지? 그치?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 측정값을 뭐 L-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시간을 측정을 할 거야. 여기서 출발 해갖고 뿅 가갖고 도착해갖고 그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얘가 측정한 길이를 L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우리 길이는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얘는 t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우주선 안에서의 t 값은 얘가 아까 t 고유 값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네요. t 다시로 해볼게요. t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l 다시는 이 우주선의 속력 v가 될 거고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안에 있는 애가 측정을 할 때는 안에 있는 측정값 L은 얘의 속도 V 곱하기 얘가 걸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 다시가 되겠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할 건데 T랑 T 다시 중에 누가 더 크다고? T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그럼 요 T 다시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얘가 측정한 이 L 값은 L 다시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내가 봤을 때 A부터 여기까지가 뭐 100km였으면 얘는 100km보다 짧은 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게 된다라는 얘기지. 길이 수축이란 얘기예요. 길이 수축. 움직이는 애가 측정한 길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저 여기서 L과 L 다시 중에 고유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또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얘가 고유값이다. 이번에는 얘가 고유값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여기 막대기가 이만큼의 막대기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보자. 막대기의 길이. 그러면은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안에 있는 애는 얘가 움직이면서 이거를 측정하고 있지. 그럼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이 막대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아까 얘기했죠. 움직이는 놈의 측정값이 고유값이 된다고. 그래서 밖에 있는 애가 측정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가 L 고유값이 되게 돼요. 안에 있는 측정한 길이가 그냥 L 값이 되겠지. 그냥 고유값을 내가 책에 지금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고유값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길이는 아무튼 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한번. 이번에는 우주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자 우주선의 길이를 보자. 우주선의 길이 안에 타고 있는 애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를 뭐 L 다시라고 우리가 볼게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애가 측정한 이 우주선의 길이를 L이라고 봅시다. 자 누가 더 클까요? 다시. 정답이에요. 일단 L 다시. 왜일까? 자 안에 있는 애가 측정할 때 우주선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지. 움직이는 놈의 길이는 줄어들 것이다. 움직이는 놈의 길이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측정하면 얘 우주선의 길이가 더 커요. 얘가 더 작아지겠지. 아까랑 반대지. 아까 이 막대기 생각하면은 막대기로 봤을 때는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은 막대기가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줄어드는 거고 같은 느낌이겠죠.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또 길이수축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길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수축합니다. 여기서 높이는 수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높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수축해요. 그리고 얘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가 더 줄어들겠죠. 더 수축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 길이 수축 한번 체크를 해볼게. 길이 수축은 일단 뭐 쭉 얘기를 했고요. 고유 길이 얘기했을 때 고유 길이 두 지점,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였죠. 아까 내가 얘기한 지구에서부터 지금 책은 목성까지의 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길이 수축 현상이 이게 책을 보게 되면 밑에 결론 L 고유가 더 크다. L 고유가 아까 A부터 B까지의 거리였었잖아. 움직이는 애가 측정한 이 길이는 더 짧아질 거니까 똑같아. 수축이랑 시간평자 길이 수축 둘 다 움직이는 새끼가 측정한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가 측정한 값은 다 줄어든다라는 거. 자, 결론 작다. 자, 근데 이 밑에 3번 길이 수축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크게 일어나죠. 아까 시간이랑 같은 얘기예요. 빠를수록 크게 일어나는 것 밑줄해두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라는 거 밑줄 쳐두시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말이 되냐 이거지. 실제 가능해요. 증명도 됩니다. 밑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이렇게 뮤온 입자가 있는데 이 새끼는 수명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삑 하면 끝나요. 근데 얘네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면 대기권 높은 부분에서 막 뮤온 입자들이 막 생겨나거든. 근데 얘의 수명은 매우 짧은데 얘가 지표면 근처에서도 뮤온 입자가 발견이 돼. 거기서 만들어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지표면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근데 얘가 도저히 여기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데 얘가 도저히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 수명 자체가. 근데 왜 발견될까? 라는 거지. 왜 발견될까? 자, 여기 뭐 높은 산이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 뮤온이 좀 높은 데서 만들어졌어. 그럼 얘가 아래로 떨어지겠지. 뮤온 입자는 얘는 속도가 매우 빠르요. 거의 빛의 속력과 같은 0.9씩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 지금 책 보면 알겠지만 뮤온 입자가 발견되는 까닭 첫 번째, 지상이 얘가 봤을 때 얘는 아래로 쑥 떨어지겠지. 그럼 얘의 시간값은 원래 얘의 수명값은 매우 작지만 얘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뮤온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짧아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t값은 작은 건데 시간은 늘어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뮤온은 수명이 짧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의 수명은 늘어나는 상황인 거야, 더. 그러니까 실제 얘는 오랫동안 살아있던 거지. 그치? 얘가 봤을 때는 얘의 뮤온의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뮤온의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관측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관찰자가 누구일 때? 얘가 봤을 때. 그럼 이번엔 뮤온 입장에서 봐볼게. 뮤온은 그럼 얘의 수명은 짧아 길어. 엥 하고 죽어요. 끝나요. 근데 뮤온이 앞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뮤온이 이렇게 하고 쭉까지 움직일 거야. 근데 움직이는 놈이 측정한 이 길이는 수축된다 그랬지. 뮤온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잉 하고 죽는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만큼인 거야. 잉? 길이가 수축됐기 때문에. 그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 수명은 짧지만 길이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평 하고 갈 수 있는 거였던 거지. 뭐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뮤온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대성 이론으로 이 뮤온이 발견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체크한 뮤온 문제도 가끔 물어보는데 지상의 관찰자가 봤을 때 체크해둘까요? 관찰자가 볼 때는 뮤온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발견이 된 거고 오른쪽 뮤온이 봤을 때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기에서 봤을 때가 뮤온의 입장이에요.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명은 그대로 짧아. 하지만 길이가 수축됐기 때문에 지금 저 산의 길이로 우린 표현을 해놨죠. 지금 뮤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길이었다. 그 길이가. 오케이? 네. 3번 오케이. 자, 한번 봐볼게요. 얘도 이번엔 얘는 동시성의 상대성이겠지?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줬어. 철수가 측정했을 때 이 두 놈의 거리는 같대. 그럼 철수가 봤을 때는 빛이 동시에 당연히 A, B에 동시에
도달을 하겠죠. 기억은 맞는 얘기, 동시에 도달해. 근데 지금 우주선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면은, 자, 운동 방향이 반대래.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인대? 여기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누가 본대? 관측자가? 영희가 볼 때지. 그럼 관측자가 영희야. 영희가 봤을 때 빛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디에 먼저 도달해? B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죠.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B에 도달해요. 자, A와 B에 도달하는 사건은 두 개가 다르죠. 동시 사건이 아니게 될 겁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지. 문제 어렵지 않죠? 물론 이렇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말해, 내가 개념을 잘 넣어놔야 돼. 상대성 이론은 잘 해놓으면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려. 어떻게 해도 다 똑같거든, 푸는 게. 근데 한 번 이렇게 어긋나잖아? 계속 틀려요. 잘 넣어놔야 돼. 자, 18번 한번 보게 되면은 철수가 움직이고 있고요. 민수가 고정되어 있는 관측자야. 지금 보면은, 자, 기억. 철수가 측정하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 지구와 목성 사이. 철수가 측정한 길이래요. 철수가 측정한 길이랑 민수가 측정한 길이랑 두 개가 다르겠지. 누가 더 짧아질까요? 철수가 측정한 게 짧아지겠죠? 왜? 민수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였었지? 고유값이 더 크니까요. 고유값은 필요 없고. 아무튼 철수가 측정한 게 더 짧게 측정돼.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니은 민수가 측정하는, 민수 또 누구야? 밖에 있는 애지. 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래. 우주선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치? 우주선의 길이는, 근데 움직이는 얘의 길이는 점점 얘가 봤을 때 짧아지겠죠? 촉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리얼 길이에요. 리얼 길이. 움직이는 애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보다 짧아지게 되겠죠.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자, 디귿. 길이 수축은 당연히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죠. 디귿. 3번이 됩니다. 민수, 영희, 철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물체의 철수에 대해 고정되어 있는 요 막대기는 철수가 측정했을 때 길이가 L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요런 상황이야. 자, 기억. 영희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을까 틀릴까? 왜 둘이 다를까요, 답이? 자, 영희는 어디로 움직이지 지금? 위로 움직이죠. 자, 아까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럼 얘가 봤을 때 이 막대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 얘는 운동 방향이 위쪽으로 했으니까 위아래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좌우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얘 L 값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영희가 봤을 때 얘 두께는 줄어들었겠지. 막대의 두께는. 기억이 맞는 얘기예요. 측정한 길이는 L입니다. 영희가 봤을 때. 얇아지겠지만. 그 다음 니은. 이번엔 민수가 측정했대요. 민수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얘가 측정할 때 얘가 아까 지구에서 목성까지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민수가 측정하면은 이 길이는 짧아지겠죠. 니은 틀렸죠? 민수가 봤을 땐 이 길이는 짧아질 거예요. 왜? 운동 방향으로 같이 있으니까. 디귿.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과 민수의 시간은 둘 다 느려집니다. 근데 누가 더 심하게 느려질까? 아까 얘기했어. 길이 수축 시간 편차 다 다른 놈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럼 누가 더 느리게 갈까? 영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영희의 시간이.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근데 문제에서 P에서 발생한 비율은, 자, 영희가 측정했을 때,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얘가 A랑 B에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동시에 도달했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A랑 요 P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랑 같을까요? 아니죠. 누가 더 길까? A까지의 길이가 더 길겠죠. 왜 얘네들이 만약에 거리가 같았으면 빛이 동시에 나오면 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얘가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서 이때 딱 도달을 한 거야. 양쪽에 됐을 때. 그치?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제는 A가 B보다 더 뒤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A가 이쪽에 있는 거겠지. 더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영희가 일단 기억은 다른 건데,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 느리게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철수가 측정할 때, 그러면 이 길이가 벌어졌다는 건 당연히 철수가 봤을 때도 얘가 더 멀리 있겠지. 철수가 봤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해? B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A에 도착을 한다고. 니은도 맞겠죠. A보다 B에 먼저 도착한다. 그 다음 영희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얘가 뒤에 있어도, 얘가 여기 있어도 당연히, 물론 A랑 여기 거리랑 여기 길이는 영희가 봤을 때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이 일어나겠지만 두 개가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겠지. 결국엔 누가 더 긴 거야? 여기가 더 긴 거야. 어차피 길기는 긴 거예요. 이제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철수가 측정했을 때랑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영희가 측정이 더 짧겠지. 우주선의 길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풀만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성 이론은 한번 번쩍해요. 그러면은 다 풀어져요. 이거구나 이러면서 쭉쭉 풀리고 재밌잖아요. 상대성 이론은.